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추진을 해야 그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부산에서는 21만 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경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등이 궁금해지는데 민경삼 동남지방통계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 행복과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동남지방통계청 민경삼입니다. 네, 저희가 인구주택 총조사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네. 경제 총조사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제 총조사는 사업체의 사업 실적, 고용 현황, 자산 규모 등과 같은 경제 활동 실적을 수집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입니다. 작년에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네. 금년에는 가구가 아닌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년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네, 올해가 세 번째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경제 총조사 이것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네. 이걸 따로 하는 겁니까? 네, 경제 총조사는 산업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를 하는데요. 네네. 변화된 산업 모습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 설계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종 경제 통계의 그 모집단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지도 형식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읍명동 단위로 골목 상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통계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변수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통계 결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방문이나 대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조사위원들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하고 발열 체크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더 안전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모바일, 팩스, 이메일과 같은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응답 환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에서는 아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조사 협조가 내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 조사를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라고 한다면 금년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을 이 경제 통계를 통해서 이런 경제 총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결과는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겠죠.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또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향후 어떤 경제 정책을 또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예. 그런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사 대상이 아까 모든 사업체라고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나 뭐 치킨집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법인 기업, 개인 기업, 치킨점이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 사업체, 네, 전기시설 같은 비영리 사업체도 포함되고요. 종교 시설도 포함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장이 없는 1인 방송 사업자,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이죠. 유튜버들도 저희가 행정자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워낙 기술도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고 네. 경제 상황 자체 그리고 환경 자체가 매우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5년마다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빠른 흐름의 좀 조사 방법 자체라든지 이런 게 잘 대응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뭐 준비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이 조사 환경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를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네네. 또 다시 이제 모바일이나 팩스, 이메일과 같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 사업체 같은 경우에 이게 조사에 임하다 보면 네. 나의 어떤 데이터들이 다른 곳에
활용된다거나 네. 혹은 또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걱정을 걱정은 안 안 해도 하셔도 될까요? 되는데요. 네네. 사실 응답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통계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그 시스템 보안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예. 그 데이터 보안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자료는 경쟁 업체에 노출되지 않거든요. 전혀 노출되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내 받으신 사업체에서는 안심하시고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업체가 조사에 참여해야겠죠. 이게 뭐 네, 전수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샘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번 경제 총조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한 언론 홍보,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한 SNS 홍보, 버스, 지하철 LED 광고판, 전광판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해서 응답 협조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사에 응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도 좀 있습니까? 근데 조사 인센티브는 사실은 경제 총조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응답 의무가 있는 그런 의무가 국가 있는 거군요. 지정 예. 통계입니다. 네. 저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중요한 뿌리 통계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